캐리아 선수의 운명론에 의하면은 캐리아 선수는 롤드컵은 언젠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처럼 계속 충분히 잘 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우주의 기운들이 저에게 몰린다면 충분히 은퇴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롤드컵 우승 1회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우승하고 싶습니다. 더 1회보다도. 제가 물어봤으면 하는 거 있으실까요? 파스하는 거요? 이 이야기 꼭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인터뷰 생각하면서 후반에 좀 섞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워낙 잘해주셔서 질문 여기서 인터뷰하면 사회생활 역시 게임 가는 잘하는 거 말고는 게임 가는 거면 다 괜찮아요. 유민석 사회생활 잘하시죠? 아 진짜 진심으로. 런던 가보고 싶어요? 무조건이죠. 무조건이죠? 네, 축구 보고 싶고 우승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꼭 여쭤볼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Hey guys, this is Ashley Kang of Horizon Esports and I'm joined by Carrier, the support of T1. After they defeat DRX on a 2-0 match goal on the 8th week of 2023 LCK Spr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T1이 연승을 정말 기세 좋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DRX를 2대 0으로 이기셨는데 소감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패치가 바뀌고 나서 이번 주에 DRX랑 하나전 하는데 두 팀 다 이번 패치에 좀 강하다고 생각해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오늘 유독 좀 DRX 상대로 저희가 원했던 픽이나 플레이를 잘 소화해가지고 이겨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던 패치가 어떻게 메타를 좀 영향을 끼칠지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바뀔 거라고 예상하셨고 어떤 면에서 그 팀들이 강세를 보일 거라고도 생각하셨나요? 원래 이제 라칸이나 노틸러스 같은 챔피언들 버프 받아도 뭔가 유티 서폿에 비해서 그런 걸 뭔가 유티 서폿에 비해서 성능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네. 좀 실제로 해보니까 성능이 좀 말도 안 되게 좋고 유티 서폿이 그 챔피언들을 라인전에서 그렇게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번 패치에는. 그래서 탱 서폿들이 밸류가 높아졌고 그 탱 서폿을 잘 쓰는 사람이 이제 베릴 선수가 그런 걸 탱 서폿을 했을 때 더 자기 중심적으로 잘한다 생각해서 DRX가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기자회견에서도 뭐 패치가 몇 번 반복되더라도 여전히 탱서폿이 대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다른 서포터들한테 이 이유를 여쭤보니까 칼날비가 문제다, 너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래도 뭐 사파 서폿의 선구자인 캐리아 선수한테도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아직도 캐틀 서폿이나 뭐 칼리스타 서폿이나 그런 거는 바루스 서폿이나 상황에 따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유독 캐틀이나 바루스 같은 게 밴이 많이 돼가지고 애쉬랑 그래서 그거 제외하면 탱 서폿이 밸류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캐리아 선수는 오늘 세나를 꺼내드셨고 뭐 요즘 솔랭에서도 이런 루머가 있었어요. 뭐 세나 초가스, 세나 베이가 다양한 게 많이 나오고 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구마이시 선수가 세나를 안 가고 캐리아 선수가 세나를 가셨을까요? 일단 제가 옛날부터 세나 할 때마다 느낀 건데 이제 그냥 서폿이 세나를 할 줄 알고 원딜이 이제 세나 플러스로 챔피언을 할 줄 알면은 그냥 서폿이 세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왜냐면은 이제 아무리 서포템 와드템을 두고 있고 이제 세나가 좀 유기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원딜러들보다는 당연히 서포터들이 그런 쪽에서 뛰어나다 생각해서 서포터들이 세나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뛰어나다는 게 와드를 가져감으로써 통한 이제 시야 장악 이런 네, 말씀이신가요? 운영 같은 운영.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철 심장 세나를 가셨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캐리아 선수의 템창에 루비 수정만 3개가 떴을 때 의아함을 느끼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고민했던 것 같은데 이 빌드에 대해서도 이왕 나왔으니까 제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게 원래 몇 달 전에 한번 초비 선수가 썰랭에서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봤었는데 굉장히 좋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번 해보고, 근데 최근에 세나가 버프가 많이 돼서 세나를 쓰면서 뭔가 기발 들고 방간 트리를 가면은 상황도 있고 착취 들고 감찰심장 가는 상황도 있는데 이제 착취의 감찰심장이 결의의 감찰심장이 되게 성능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갔고, 근데 이번 판은 개인적으로 기발의 방간을 갔어야 됐지 않나 싶습니다. 뭐 강철시장이 스택이 마지막에 53이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방관을 가는 게 나았을까라고 생각하실까요? 라인전도 기발 들고 방간 트리 가는 게 더 저희 입장에서 편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저희 팀에 딜이 제이스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딜을 채워주려면은 그렇게 써야 됐을 것 같아요. 제 원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셨어요. 왜 수정을 3개 가셨는가. 아. 뭐 거인의 벨트를 갈 네. 수도 있었고 점화석을 갈 수도 있었는데. 네. 예. 1350원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집에 갔을 때. 네. 근데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쿨타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세나 플러스까지 세나면. 근데 제가 그 상황에서 거인의 벨트와 루비 수정을 사면은 핑크와 포션을 못 사는 상황이었고, 점화석과 루비 수정을 사고 핑크랑 포션을 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루비 수정 3개보다 체력이 150인가? 100인가 아마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비 수정 3개 사서 초반에 더 이제 더 잘 플레이하려고 체력이 그렇게 해야 100인가 150을 더 줘가지고 플러스로 포션 핑크 더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서포트를 매주마다 시도하고 있는 캐리아 선수인데 뭐 탱 서포트도 자신이 당연히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쓰레쉬도 정말 맛있게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뭐 유티도 정말 남이 너무 잘 하시고 뭐 세나를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케이틀린 어떤 서포트이 제일 재밌으세요? 뭐 1라운드 때는 개인적으로 캐트 서폿이랑 칼리 서폿이 재밌긴 했는데 이제 최근에는 그냥 쓰레쉬 했을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해서 기분 좋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 시그니처이기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 챔피언으로 2번을 필는데 2번 다 임팩트 있는 장면 보여주고 POG까지 받아가지고 굉장히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기자회견에도 나왔던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캐리아 선수한테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특히 캐리아 선수가 최근에 해외 쪽에서 정말 인기가 많으셨고 세계 최고의 서포시 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수인 것 같다. 이런 평가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 캐리아 선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솔직한 의견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살짝 이런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좀 그렇게 관심을 받는 게 처음이라가지고 좀 조금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력이 아님에도 네. 그래서 뭔가 좀 작년에 굉장히 아쉬웠는데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근데 이제 작년에 그런 경험을 했고 이번 연도에도 이렇게 지금 그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잘한다고 해주셔서 네. 그냥 계속 만족 안 하고 계속 꾸준히 제 할 거 하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만 하면은 이번 시즌 올해는 더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자신의 기량을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냥 다른 선수들 것 그러니까 항상 게임을 하면은 롤이란 게임이 항상 변칙적인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항상 상황마다 유기적인 움직임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네. 거의 100판 하면 100판 다 맨날 다른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상대가 더 압박을 받고 우리가 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하면서 피드백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연스럽게 T1의 플레이 스타일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롤이라는 것은 2018년 IG가 우승한 이후로 계속 교전 위주의 게임으로 흘러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 실제로도 뭐 대각선의 법칙 이런 것도 있지만 유기적으로 변수를 창출해내는 팀이 진정한 강팀이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자주 들거든요. 네. 이런 면에서 T1은 이게 거의 선두주자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유기적인 그 움직임을 분리할 때도 유리할 때고 네. 보통 유리하지만 힘없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이러한 철학은 그리고 5명의 선수가 이런 철학을 공유하는 상황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 걸까요? 일단 되게 옛날로 들어가면은 네. 제가 처음에 일단 그렇게 잘한다고 느낀 팀은 20년도 담원이었고 서머부터 20년 서머부터 담원이었고 네. 근데 그 담원 선수들이 되게 맨날 인터뷰에서 그때 당시 양대인 코치님을 되게 많이 리스펙을 해줘가지고 네. 좀 다음 스토브리그 플러스 때 양대인 감독님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네. 그래서 T1에 와서 양대인 감독님이랑 슈퍼코치님한테 그런 유기적인 움직임을 취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네. 그 배운 걸 바탕으로 지금까지 계속 잘 하려고 하면서 더 플러스로 덕학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팀원들이랑 공유하는 거는 그냥 다 같이 소통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뭔가 불편한 게 있으면 서로 뭔가 게임하다 불편한 게 있으면은 서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답이 잘 모르겠으면은 네. 팀원한테 물어보고 네. 팀원이 또 답해주고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뭔가 솔직히 시즌 그때 메타에 따라서 챔피언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오는 챔피언들이. 네. 그래서 막 그 챔피언들을 쓸 때 아니면 상대할 때 이제 상황 그 챔피언을 쓸 때나 네. 상대할 때나 이제 어떤 식으로 게임을 잘 이끌어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게임을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 그러니까 네. 거의 그 시즌에 나오는 챔피언들을 거의 다 그냥 그 챔피언들의 특징을 다 알고 조합도 특징도 다 알고 네. 그래서 더 그런 움직임이 자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네. 제가 좀 단어를 잘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솔랭에서도 다양한 챔피언을 하신다. 네.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T1에 대해서 여쭤보자면은 이렇게 공격적인 운영이라던가 유기적인 움직임은 얼마 정도 자신감과도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러한 자신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보통 그런 변수 창출에 있어서는 좀 전제 조건이 이제 라인전을 상대보다 좀 더 잘해놓고 상대보다 그냥 좀 더 좀 조합이 좋거나 아니면 아이템이 좀 더 좋거나 피 상황이 좋거나 그런 게 있어야 좀 더 유기적으로 변수 창출을 잘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네. 그런 전제 조건을 저희 팀이 되게 잘 만드는 것 같고 선수들이 다 음. 그래서 더 뭔가 잘 해내는 것 같아요. 분리할 때도 분리할 네, T1은 유달리 공격적이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유리할 때는 어느 선수든 어느 팀이든 다 잘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러니까요. 분리할 때가 이제 분리할 때 잘하는 게 이제 전 개인적으로 그게 실력이라 생각해서 아하. 이제 분리할 때도 어떻게든 이제 뭔가 만약에 교환 구도를 쳤을 때 상대가 속도가 더 빠른지 저희가 속도가 더 빠른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냥 저희 챔피언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아펠로스 같은 거면은 상대보다 체력가 훨씬 빠르니까 네. 교환 코드 해서 그냥 아펠 성장시키고 아펠로 뭐 바론을 빨리 쳐서 그냥 싸움을 보든 뭐 그런 식으로 챔피언들마다 특징이 달라서 네. 챔피언들 특징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분리할 때. 정말 타이트한 커리어를 보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2023년 MSI를 앞둔 캐리아 선수는 돌아봤을 때 맨 처음 데뷔하고 딱 역전계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던 그 캐리아 선수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세요? 데뷔하고 나서랑 요청계 듣고 났을 때부터 네. 뭐 데뷔했을 때는 일단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때는 그냥 진짜 피지컬로만 하는 뭐 내보다 손이 더 앞으로 나가는 그런 느낌을 플레이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역청계 소리를 들었는데 별명을 얻었는데 솔직히 막 작년까지도 제가 역청계라는 별명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실력이 근데 딱 작년 월즈부터는 뭔가 역청계라는 별명이 좀 더 제 실력이 오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더 자부심이 생기고 역청계라는 별명이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게임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뭐 마인드라든가 아니면 게임 외적으로도 스스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인게임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제가 옛날에 뭐 어디 인터뷰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인터뷰에서 항상 이제 좀 엄청 옛날 데뷔 시즌 때 그냥 나중에 어떤 선수로 되고 싶냐 했을 때 그냥 팀원들을 잘 이끌면서 게임하는 게 목표로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목표를 지금 잘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네. 만족하고 있고 네. 앞으로의 목표는 뭐 많은 커리어를 쌓는 게 목표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페이크 선수나 데프트 선수 같은 선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이제 팀원들을 이끌면서 네. 모범적이고 그런 선수.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 제일 아쉬웠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서 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롤드컵 진출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당연히 많은 부분이 짜릿했을 것 같아요. 그 경기가 워낙에 극적이었던 점, 뭐 그때 롤드컵 진출을 많이 바라셨던 점, 그리고 뭐 첫 롤드컵이니까 어떤 선수와 하기는 특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의 심정을 제가 다시 들어도 괜찮을까요? 네. 20년도에 제가 스프링은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뭔가 서머 2라운드부터 제 플레이의 방향성을 잃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여가지고 그냥 매 경기 할 때마다 좀 많이 힘든 상태였거든요.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실력도 제대로 안 나오고 네. 근데 그 상태로 이제 플레이오프 때 젠지를 만났는데 그때 아마 2, 3세트? 아마 제가 진짜 너무 많이 못해서 거의 게임이 다 졌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때 이제
혁경이랑 같이 하게 된 게 제가 롤드컵을 우승시켜주겠다고 자신감 많이 말씀하셨죠. 자신만만하게 말을 하고 같이 하게 된 건데 제가 그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이 못하고 있어서 네. 나 자신한테도 뭔가 되게 죄책감이 드는데 못해서 힘든데 그냥 옆에 혁경이 있는데 혁경 볼 때마다 뭔가 그런 게 생각이 나가지고 더 힘든 부분이 많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였는데 극적으로 어떻게 팀원들이 잘 해줘가지고 롤드컵 진출 확정돼가지고 그때가 굉장히 막 기뻤던 것 같아요. 좀 이후에 롤드컵을 진출했을 때는 조금 덜 기뻤을까요? 뭐 20년 때는 눈물 날 정도로 슬펐고 슬펐고? 좋았고 네. 21년도에는 그냥 갔다 나이스 이런 느낌이었고 22년부터는 그냥 무덤덤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있는 팀인데 롤드컵 가야지라는 그런 생각. 아, 조금 더 익숙해져 있어. 아니면 T1이나 명팀에 있어서? T1에 있는데 네. 롤드컵 가야지라는 생각. 그냥 무조건 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 웃으십니까? 왜 스스로? 사람들이 이런 말 듣고 비웃을까 봐. 네, 왜 웃으셔요? 또 자만한다 막. 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2022년 롤드컵 결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때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롤드컵 결승이셨고,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순간은 그때 2022년 결승이었다고 생각을 네. 하시더라고요. 참 운명이 장난이었던 것 같아요. 네. 2020년에 같이 롤드컵을 진출했던 데프트 선수랑 상대를 했다는 것, 그리고 결승에서 아쉬운 고배를 받았다는 것. 네. 그 결승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그냥 그때 당시에 롤드컵에서 굉장히 자신감이 많이 차 있는 상태였고 네. 자신감 차 있는 상태로 결승을 갔었는데 네. 뭔가 제 실력이 제대로 안 나오고 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그때 월즈 임할 때 그냥 매 경기 4강까지는 진짜 그 경기장의 분위기를 즐기고 그 경기장에서 제가 경기를 하는 그런 감정 같은 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게임을 했는데 결승전 때는 너무 압박감을 많이 받고 게임을 한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네. 그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아직도 그 경기장 4강까지는 경기장이 다 기억이 나는데 결승전은 경기장이 막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머. 경기장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근데 플레이적으로는 다 기억이 나서 네. 그냥 그때 너무 긴장 많이 했나 싶어서 너무 아쉬웠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그냥 너무 바로 앞에서 상대가 트로피를 들고 제가 너무 그때 당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막 손도 벌벌 전신이 거의 안 움직인 상태였거든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렇게 충격이 커가지고 그런지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 결승을 겪고 나서 캐리아 선수가 바뀐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냥 운명론 항상 그러니까 그냥 과정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그냥 경기장에 임할 때는 그냥 즐기면서 그냥 편하게 게임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 근데 그게 쉽게 되진 않지만 그런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날의 운에 맡기자. 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캐리아 선수의 운명론에 의하면은 캐리아 선수는 롤드컵을 언젠가 우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처럼 계속 충분히 잘 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계속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우주의 기운들이 저에게 몰린다면 충분히 은퇴하기 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하기 전에 롤드컵 우승 1회가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많이 우승하고 싶습니다. 더 1회보다도. 그렇다면 롤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그 순간은 캐리아 선수한테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너무 기쁠 것 같고 제 팬들이 더 당당하게 저를 응원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왔고 저도 저의 캐리아라는 그 닉네임에 더 자부심을 가지고 게임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제 역체프, 뭐 세체프 아니면 기억에 남는 선수가 목표였으니까 그런 데 있어서 더 많이 가까워지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인생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